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오랜만에 또 리뷰 올립니다. 여름맞이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 계속 개봉하고 있는데, 비공식 작전, 그리고 이제 김용화 감독의 더문이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좀 영화를 늦게 봤는데요. 오늘 비공식 작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공식 작전은 전체적으로 평은 그냥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평단에서 평은 좀 익숙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용철 평론가의 평이 인상적인데, 나 혼자 외교비서 3부작이라고 부르고, 이건 그중 3순위라고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와 비교되는 외교비서 3부작이라는 영화는 외교를 소재로 했던 두 편의 영화가 최근에 나왔었죠.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임순례 감독의 교섭이 올해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작전은 이 세 번째 영화, 지금 이 실제 외교에 있었던 실화를 갖다가 만들었던 영화들 중에서 세 편의 영화들과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김서훈 감독인데요.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김서훈 감독은 나름 매우 평이 좋았던 끝까지 간다. 해외에서도 리메이크가 여러 편이 됐던 끝까지 간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연출해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작전이 이제 최근 영화인데요.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오래된 영화죠. 그리고 대표작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킹덤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김성훈 감독이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매우 안정적인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배우들의 그런 개인기들을 잘 뽑아내는 능력이 또 뛰어난 감독이고요. 이야기의 상업적 긴장감을 잘 연출하는데 능력이 있는 감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가 약간 근데 흥행 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 밀수에 이어서 이 개봉차에도 한 2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더문이 3위고, 약간 포스터를 보면서 약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 비공식 작전에 지금 요즘 상영 중에 사용되는 포스터는 이사 포스터인데요. 약간 좀 긴장감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의 액션 스릴러스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이 전에 포스터들은 약간 코미디인가? 이 영화가? 코믹 액션 활극인가? 이런 식이 드는 그런 포스터를 좀 보여줘서 좀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은 지금 제목에 나왔죠, 이민준이라고 하는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입니다. 하정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디 무비죠. 두 남자가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우리가 흔히 버디 무비라고 하는데, 또 다른 파트너로 이제 주지훈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지훈은 현지 택시 기사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전에 교섭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택시 운전사 역, 현지 한국인이지만 현지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강기영 배우가 했던 캐릭터가 좀 비슷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근데 이 영화는 투톱 드라마이기 때문에, 투톱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은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배경이에요. 87년도에 레바논 내전 당시에 납치당했던 외교관을 이제 구해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는 이 영화는 버디 무비긴 합니다만, 스토리상으로는 하정우 캐릭터가 맡고 있는 이민준이라는 캐릭터가 전체로 성장해가는 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다분히 이제 자기의 출세가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면 사실은 다 선호하는 지역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준 이 양반은 이제 앞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이 자기보다 세기수, 외무고시 세기수가 밀리는 후배에게 진급을 영국 지사 발령을 밀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발령 나면 이 외무부 내에서는 이제 당시 외무부죠. 외무부 내에서는 일단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관공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 출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약간 이 중동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한직 부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출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하정우 특유의 약간 세속에 찌든
욕망을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죠. 비록 공무원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일단 영화의 이제 시작은 딱 그 단도 진입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는 이 배우, 이 분께서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거죠.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 긴장감을 이분의 이제 이 감금 생활 자체에 대한 것들은 거의 잘 다루지 않아요. 거의 후반부에 구출할 때까지 굉장히 고초를 겪었겠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버디 무비로 삼기에는 좀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각색이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88, 지금 뒤에 배경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년도 올림픽을 앞둔 87년도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죠. 86년인가 87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전두환 정권 말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제 몰입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는 생각보다는 그 우리가 영화 스토리상으로 보다는 몰입하기 위한 좀 외부적 환경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깔려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스토리 자체가 이 납치된 외교관을 국내 외교관을 그 국내 무슨 외교의 힘으로 빌었다기보다는 이 CIA 캐릭터 카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카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레마론과 연결되는 스위스에 있는 일종의 브로커죠. 브로커를 다시 통해 가지고 구해오는 얘기인데 거기서 또 가로막힌 장애가 정적 요소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김웅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안기 부장인데 당시는 이제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이 군사정부의 실세라고 있는 이 안기 부장에게 나머지 외무부가 크게 힘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실제로 이제 납치 사건을 공식적으로는 납치 세력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선 라인을 타가지고 구해오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나와가기 때문에 그 돈의 이 결제권을 쥐고 있는 게 이제 이 안기부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중후반부의 위기 상황은 이 정치적 요소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약간 부분적으로 이 영화는 전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이 대중영화로서의 감각을 좀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사항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단순화시키는데 애를 많이 쓴 영화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플롯의 중심에는 아까 얘기했던 어쩌다가 이제 이 구출 작전에 뛰어들게 된 외무부의 관료인 이 하정우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만나서 어쩌다가 이제 뭐 월남 이 사람의 이 주지훈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름이 약간 촌스럽게 나오죠. 약간 이제 그 흘러서 김판수라고 하는 인물이죠. 김판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상에서 이제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말하는 대사 말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월남전 참전했다가 이제 사우디에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분부로서 넘어갔다가 또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레바논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선 그러니까 지금 밀항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넘어 들어온 사람이라서 이 납치 사건 이후에 당시 레바논으로 철수했었던 그 내국인들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캐릭터로 설정됐어요. 실제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영화적 각색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합니다. 뭐 그럴싸한 인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인물이 이제 틱칵택칵하니까 이제 버디무비의 말맛을 살려서 이 둘이 사는 건데 생각보다 영화의 주제가 톤이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영화적 배경 자체가. 그래서 약간 하정우 캐릭터는 사실 하정우 자신을 연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정우 특유의 약간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좀 개그신 장면 같은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둘의 장면에서 그게 생각보다 잘 붙는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개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기서 이제 외무부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사람도 야망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는 이제 미국이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뛰어든 배경 자체도 이 공을 세워가지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파견 가면 이제 외무부에서 이제 탄탄대로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뛰어드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하정우 가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냥 이 공직자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개그 장면 같은 게 저런 거, 저거, 지구본 돌리는 놀이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지구본 돌려가지고, 나라 찍어가지고 하는데, 계속 중동 지역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통으로 그냥, 무슨 마치 운명처럼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약간의 농담,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이제 이 둘이 티각태각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주제 자체가 무겁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납치 사건이고 이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중간중간에 환기를 시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둘이 이제 가다가 이 기독교 그 민병대, 당시 이제 레바논의 경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두 세력 간의 일종의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 이제 검열소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모가디슈에 또 비슷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든가 하면서 약간 영화적 긴장감 이슈를 갖다가 중간중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외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정우 캐릭터라는 인물은 이 상황에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레바논의 어떤 뭐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견이 돼가지고 이 일종의 맨 처음에 만나는 인물은 이제 미국에 있는 CIA, 이 사람도 한국화되어 있는 CIA 인물이죠. 카터라는 인물은 이 인물 이제 보면서 소주랑 대작을 하면서 이제 브로콜 연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일종의 특사로 이제 파견되는 거죠. 이제 그 협상 담당자, 실무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프랑스에 지금 요 미술 전문가를 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배우하고 이 캐릭터랑 만나서 이제 이 협상에 이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저기 뒤에 보면 이제 피카소의 지금 한국에서의 사살, 그 학살이라고 하는 그 배경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니카가 언급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협상이 이제 실무로 이제 레바논 상황이 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여기가 그 당시 레바논 공항의 한 배경인데, 일종의 그 돈을 조달받는 방식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돈을 들고 왔을 때는 군경한테 오히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레바논 현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다시 건네받기 위해서 일종의 밀실에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영화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도상으로는 한 현지에서 만나는 그 무장 세력이 한 3팀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항에서 처음에 위기를 조성하는 건 공항 경비대. 그러니까 부패한 공항 경비대가 돈의 흐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정우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뒤쫓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그들은 이제 어쨌든 공항이라고 한 바운더리 내에서 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인을 맞이해서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민병대에게 검열을 받는 검문을 받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카림인가요? 카림이라고 하는 캐릭터 나오면 카림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랍 사람 나오면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되게 잔혹한 어떻게 보면 처단자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호의를 자기에게 임무를 받아서 구출 임무의 보호자 역할 및 아마 뭐 협상 담당 뭐 아니면 뭐 풀어주는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름 인간적 교감을 하고 있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쨌든 뭐 충실한 군인의 캐릭터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모호하죠. 저 사람이 테러범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약간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일종의 그래도 나름의 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개입되어 있을 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경우 노란 잠바를 입고 있는 캐릭터는 그냥 갱스터입니다. 말하자면 이 혼란 상황에서 돈을 노리고 덤비는 캐릭터로, 이들은 뭐 무자비하게 쫓아다니면서 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약간 근데 실제로는 이 외교절 무대로 하고 있는 이 영화가 중후반부로 가면 이 액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득력은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위기적으로 삐걱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지훈 캐릭터가 좀 삐걱거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뭐냐면 중간에 특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훈 캐릭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아까 말로 나왔던 정도의 내용이 나왔었죠.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연히 하정우 캐릭터가 약속된 택시가 아니라 다른 택시를 탔는데 그게 하필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캐릭터라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외교관 뭐 어차피 좁은 바닥일 테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한인 사회가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외교관들과 얼굴과 트고 있는 사이이긴 한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돈 욕심이 있는 그러니까 완전 속물이죠. 그러니까 하정우가 적절한 정도의 그래도 나름의 공병심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출세 욕망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김판수라고 하는 인물, 주지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욕심을 부려서 영화 중반에 조금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뭐 영화를 보셔야 되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상황이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화 이제 후반부엔 어쨌든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둘의 버디몹이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결말까지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호 세력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공항 경비대가 이들의 뒤를 쫓아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카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에 이제 그 프리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상황들은 두 남자고 하나의 돈가방 지원은 없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돈가방 때문에 계속 위기 상황에 몰리는 거고 그 뒤에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 카 액션 시퀀스까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이제 좌충우돌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카림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실무 담당자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아서 인질인 그 외교관을 갖다가 다시 구해내는 임무를 담당하는데 이 세력이 개입을 하면서 이들이 다시 또 납치된 사람을 또 납치해가는 상황,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얽혀버려가지고 이들이 이제 총격전의 와중에 끼어들게 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중에서 다시 또 이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중영화로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 이 둘의 이야기만 쫓아가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가 레바논의 복잡한 상황들을 이 영화는 크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진 않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복잡한 정치 외교 비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풀어갈 때는 또 이제 이런 외부적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외무부 장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기부하고 엮인 문제들 때문에 뒤 후반부에 위기가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보호장치가 풀려버리게 되면서 이들의 지금 이 돈을 노리는 강도의 세력들에게 쫓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카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거든요. 촬영을 아마 모로코에서 했을 건데 뭐 실제 배경은 영화적 배경은 레바논입니다만 보통 이 아랍 배경을 한 영화들은 모로코에서 촬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을 텐데 어쨌든 상당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들이 이제 그것을 극복해내게 된다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이 한층 성장한 하정우 캐릭터의 경우에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 비해서 일종의 성숙한 공명심이 매우 강해진 훌륭한 외교관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전적인 이제 플롯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상황에 몰려버린 거죠. 이 하정우 캐릭터가 결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 물리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위기 상황, 내전 상황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배경 상황에 있는 하정우 캐릭터 자체가 또 위기 상황에 있는 일종의 하정우, 이상한 나라의 하정우인 거고, 하정우가 소속되어 있는 당시에 군사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캐릭터 이런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외무부 장관이 권력 실세인 안기부 장관에게 돈을 좀 풀어달라. 협상을 하려면 사람 목숨 살리려면 돈을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종의 왕국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권력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고 그 정치의 흐름도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배경의 이야기들과 속에서 약간의 좀 감동 스토리를 좀 섞었어요. 약간 넣어가지고 외교 직원들이 일단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로 잘 위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가디슈, 그러니까 김소원 감독이 이게 뭐 연출력이라기보다는 좀 각본 자체가 약간 좀 무리수가 좀
액션 장르적 요소들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었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비슷하게 모가디슈나 교섭이나 뭐 그런 액션적인 물리적 요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조금씩은 있는 상황입니다만, 비공식 작전은 약간 거기다가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살짝 섞어 넣으려고 하면서 약간 캐릭터가 좀 떠버렸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관객들 반응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이제 이 캐릭터에는 이제 주지훈의 이제 현지의 연인으로 나오는 분이고요. 나중에 주지훈의 행동 캐릭터의 변화에 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단순화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실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복잡한 양상들을 담기 때문에 약간의 불균질한 상황들, 균열들이 많이 생기는 영화라는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데 있어서 대중영화의 흐름이 있을 때는 뭐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영화였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메시지는 좀 뚜렷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네요. 약간 좀 배우의 힘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비공식 작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뭐 제가 별점을 주자면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